최치영의 리더십 인사이트입니다. 코치형 리더십 요소 두 번째는 공감적 소통입니다. 지난번에 함께 생각했던 첫 번째는 관점 전환이었습니다. 공감적 소통은 아마도 코치형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소통을 빼놓고는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통의 핵심은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어디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조직에서도 그렇고 일반 사회생활에서 전반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흔히 우리는 자녀 관계와 부부 관계에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마찰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자기 자신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죠. 하지만 상대방은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찰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통은 먼저 듣고 공감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즉 공감적 소통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듣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경청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소통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그 경청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경청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한 상대방의 감정까지도 이해하기 위한 그리고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그런 경청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소통에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telling and selling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telling and selling은 그야말로 일방통행적인 소통을 의미하죠. 자기의 의견이나 견해나 자기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주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이것은 소통에 어쩌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유명한 유대계 심리학자인 알프레드 아들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감은 상대방의 눈으로 보고 상대방의 귀로 듣고 상대방의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다. 공감력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데요. 조직에서는 공감력이 없는 리더는 그리 환영받지 못합니다. 누구에게도 호감을 받지 못하는 리더로 낙인 찍힐 가능성이 많습니다. 공감력은 공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아들러는 공감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치형 리더십의 두 번째 요소는 공감적 소통입니다. 그렇다면 리더로서 공감적 소통을 어떻게 잘 발휘할 수 있을지 그 소통 방법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공감적 소통 방법은 간단하게 그림으로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답변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경청을 합니다. 그리고 경청을 하면서 느껴줍니다. 감정을 가지고 상대방의 말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린 거지만은 각각 단계에서 몇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MZ세대와의 대화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MZ세대는 어떤 이야기를 해도 잘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많은 리더들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MZ세대는 인류 최초로 앞세대로부터 배우지 않은 세대이다. 즉 그들은 처음부터 디지털 세상에서 태어났고 인터넷 세상에서 성장했고 그리고 디지털 기술이라고 하는 것으로 생활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베이비 부머 세대라든가 X세대에서는 디지털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들은 전혀 다른 기술을 가지고 배우고 활용하고 생활했던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이런 것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세대 간의 차이는 극명하게
나누어져 있는 것입니다. MZ세대는 그야말로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다른 세대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자극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특히 열린 질문, 네 아니오라고 하는 단답형 답변이 나오는 질문이 아니라 충분히 자신의 생각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질문하는 사람의 자세는 매우 중요하겠죠. 진정으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강력한 질문을 합니다. 강력한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생각을 하고 또 창의적으로 무엇인가를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는 질문이 강력한 질문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상대방이 생각을 바꾸고 관점을 바꾸게 됩니다. 심지어는 마인드세트까지도 바꿀 수 있도록 질문하는 그 방법은 매우 다양하게 됩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스스로 질문하는 것을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딱딱한 질문이 아니라 정말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질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말할 때에는 경청을 합니다. 그 경청도 단순한 경청이 아니고 정말 집중해서 능동적으로 경청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맥락적인 경청도 합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마음의 느낌은 어땠는지, 그리고 진정하게 관심을 보여주고 호기심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하면 상대방은 리더가 경청하는 모습을 보고 충분히 자기의 의사를 얘기하고 자기의 견해와 자기의 아이디어를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스스로 해답을 찾거나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마음속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 이제 느끼기인데요. 이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나의 감정을 함께 이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가슴으로 듣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듣고 그런 말이구나 하고 혼자서 가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것이 상대방이 말하는 의미였구나. 상대방이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구나. 어떤 감정 상태에 있구나. 말은 하지 않았지만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구나 하는 것까지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감적 소통입니다. 이 3단계를 반복하면 자연히 우리는 공감적 소통 방법을 익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소통의 핵심은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통은 먼저 듣고 공감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텔링이나 셀링보다는 스스로 상대방을 알 수 있도록 질문을 하는 것이 소통의 방법입니다. 텔링 앤 셀링은 소통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알프레드 아들러가 얘기한 것은 공감은 상대방의 눈으로 보고 상대방의 귀로 듣고 상대방의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고요. 공감적 소통의 방법은 3가지 단계로 되어 있고 이것이 반복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질문하기, 두 번째 단계는 경청하기, 세 번째 단계는 느끼기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한다면 누구나 어떤 리더도 공감적 소통할 수 있도록 능력이 갖춰지리라고 믿습니다.